한 국내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예비군들 새로운 대통령 등장이라는 재밌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말한 새로운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글을 쓴 이는 백신 접종 후순위로 밀려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예비군들 뜻밖의 대우제가 탄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지원하고 그동안 수건이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55만 명분의 2배인 100만 명분 얀센 백신을 우리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현역병이 아닌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게도 선착순 접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아도 되고 변이에도 효과가 높기에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101만 명분의 온라인 사전 예약이 1일 0시부터 시작되자 한때 대기자가 6만여 명이 넘는 등 예상 이상으로 폭주했습니다. 선착순 경쟁률은 3.7대 1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티즌들 가운데는 어렵사리 백신 예약에 성공했다며 접종 예정 날짜와 장소 등을 캡처한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도 예약했어요. 살면서 군 관련 혜택은 처음이네요. 예비군과 민방위가 불었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방위 끝났다고 좋아했던 게 엊그젠데 이건 뭐. 자녀 백신 접종 등 백신 접종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번 얀센 백신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백신을 한국군용으로만 지원한다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지금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있다며 백신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얀센 백신을 그냥 받으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과 같은 선진국이 받으면 안 된다며 후진국을 지원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군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른 나라들이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피해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에는 미국이 예비군을 포함한 한국군의 전력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 군사적인 충돌을 우려할 만큼 크게 갈등하고 있기에 가장 믿을만한 동맹국인 한국군과의 연합작전이나 유사시 작전 수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한국 예비군이 잘 훈련되어 강력하다는 미국의 인식도 반영되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예비군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서 막강하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300만 명의 대규모 병력은 매년 예비군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예비군들은 현역 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주특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예비군들은 포병, 공병, 전차병, 운전병 등 다양한 근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전시 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의 모든 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군의 전투기, 수송기 등을 제외하면 육산 전력 대부분은 예비군들에 의해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예비군 전력은 전시 상황 발생 시 기초적인 군사훈련도 필요 없이 소총과 기본적인 물품만 지급되면 바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기에 주변국들이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남성들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어디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탱크를 한 대 세워두고 이거 운전 가능한 분 계신가요? 라고 하면 어디선가 하나둘 손을 들고 나오는 세계 몇 안 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복무 이후 책임감이 높아지는데 만약 전시 상황이 되면 자신들의 가족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전투력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한국 예비군의 위력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1968년 가을 우리 예비군은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서울로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며 무장간첩을 침투시켰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북한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을 통해 태백산맥에 120명의 무장간첩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남한의 군복과 평상복 등으로 옷차림을 위장했고 기관단총과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후 우리 주민들에게 정치사상 교육을 강요했습니다. 침투 간첩들의 주어진 업무는 태백산맥 주민들을 포섭해서 공산혁명제의 근거지가 될 촌락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항하던 우리 주민들은 무참히 희생당했고 신고하면 살려두지 않겠다는 그들의 위협에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간첩대책본부는 군경과 예비군을 동원해 공비들의 테러를 차단 포위망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소탕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역들과 꼭 같이 실전에 동원되었던 지역 예비군들은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대간첩 대책본부의 지휘 아래 군과 향토 예비군은 동부 산악지대의 험전한 지형과
나쁜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무장 공비들의 테러를 차단하고 포위망을 형성하여 강력한 화력을 이용하여 전면적인 소탕작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공비를 잡기 위해 달려든 예비군들은 수류탄이나 기관총이 없었지만 단 M1 한정으로 놀라운 전가를 기록했습니다. 예비군은 총 17명을 사살하고 3명을 생포했는데 이것은 당시 공수단이나 해병 사단보다도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때의 산골 예비군들이 펼친 대단한 활약은 같이 작전한 군부대나 언론, 기타 관계기관의 최고의 찬사를 받았을 뿐더러 언론과 전국민들로부터 극찬과 열렬한 성원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레딧에서는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군은 얼마나 강한가 라는 질문에 재밌는 반응들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한국은 군대의 규모와 군사장비 기타 등등 방면에서 세계 10위 안쪽에 랭크되어 있고 무엇보다 병역 의무로 인해 모든 성인 남성이 복무 경험을 갖지 연간 GDP 2.6%로 국방비를 지출하며 베트남전 당시에 한국군은 베트공에게 공포의 대상이자 남베트남군과 미군의 존경을 받을 만큼 최고의 효율적인 조직이었음. 그 순위와 지표들은 여전히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 물론 한국군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걔네가 장난 수준이라는 건 개소리지. 다시 말하는데 베트남에서 보였던 일화들은 그들의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을 증명했고 앞으로 전쟁 양상은 한국 대 중국의 1대1 전쟁 같은 식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거임. 한국군은 전통적인 전면전에 초점을 맞춘 마지막 군대 중 하나이며 반세기 이상의 전쟁에 대비했음. 그래서 아마도 북한과 중국, 소련군과의 모든 전쟁을 준비했겠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핵유협에서도 정군이 여전히 전면적인 전쟁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 이런 반응을 나타내면서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문화적으로 놀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는 것은 갑작스런 민방위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여행 중인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외국인들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얼어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휴전 중인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오랫동안 겪어온 우리나라 사람들은 담담하게 훈련에 협조하지만 외국인들은 옆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그 자리에서 당황해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끔 하늘에서 전투기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기도 한다고 했고 이를 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 줄 알고 겁을 먹는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수단에서도 군인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테러를 대비해 유명 관광지마다 총을 든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한국의 군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외국인과 인사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숙하다고 했습니다. 과거 2018년 KTX 탈선 당시 열차를 탈출하는 데 제일 큰 도움을 준 것은 코레의 직원들이 아닌 우연히 같은 열차에 탄 군인들이었다며 정말 놀랍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오랜 아픔을 갖고 있지만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나라를 위해 바치는 젊은이들과 언제든 전쟁이 나거나 위험한 순간에 나설 수 있는 예비군과 민방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얀센 백신 선물은 한국 예비군과 민방위의 존재감에 대해 다시 한번 자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